그런데 갑자기 이혼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다 컸어. 이제 언니 인생을 생각해야 해. 그리고 언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마음이 편하잖아. 정수는 순자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변두리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정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평생을 이 집에서 보낸 정수는 어둠 속에서도 부엌 구석구석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찬 바닥에 발을 디디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쌀을 씻어 밥을 안치는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된장찌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남편 만호를 위해 식사를 차렸습니다.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죠. 거실에서 만호의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목소리만큼은 우렁찬 남편이었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속엔 기대감보다는 체념이 더 컸습니다. 밥 했어? 만호가 세수를 마치고 상에 앉으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방금 차렸어요. 정순이 된장찌개 그릇을 만호 앞에 놓았습니다. 만호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너는 평생 이 모양이야. 50년을 살아도 음식 한 번 제대로 못해.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청춘은 다 어디로 갔을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소금을 더 넣을게요. 됐어. 그냥 먹을게. 어차피 내 솜씨가 그런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 만호는 밥을 후루룩 먹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수는 마주 앉아 조용히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오직 만호의 숟가락 소리와 신문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대화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죠. 이런 모습이 5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70년대에 결혼한 정순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내조하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시대의 덕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화투 치러 나간다. 저녁은 늦을 거야. 만호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내 칠순 잔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이번 달 말이 내 생일인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잘해야 해.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기 싫거든. 만호는 일어나며 정순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마워하는 말,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고했다, 맛있다, 사랑한다 같은 말들은 정순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죠. 설거지를 하며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젊은 부부가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어본 적이 언제였을까? 정순의 청춘은 이미 오래전에 이 집 어딘가에 묻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20살에 중매로 만난 만호와 결혼한 뒤 정수는 자신만의 꿈이나 행복보다는
오직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정순에게 남은 건 만호뿐이었는데 그 만호조차 정순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정순은 설거지를 마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호가 나간 뒤 정순은 평소처럼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안방 장롱을 정리하기로 했었죠. 칠순 잔치를 앞두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싶었거든요. 오래된 장롱문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차근차근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만호의 낡은 양복, 아이들 어릴 적 옷가지들, 그리고 자신의 치마 저고리들까지 하나하나 털어가며 정리하는데 장롱 맨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이게 뭐지? 정수는 봉투를 꺼내며 의아해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중요 서류라고 정순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그 종이들을 펼쳐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 서류였거든요. 그것도 50년 전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 맞다. 정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만호의 첫 번째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였죠. 그때 정수는 25이었고 2살짜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로부터 만호가 다른 여자와 다니는 걸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이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만호가 들어왔을 때 따져 물었더니 만호는 뺨을 때리며 여자가 감히 남편을 의심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종이 내가 평생 묻어둔 거구나. 내 인생도 함께 묻혔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관계 해소 신청서, 이혼 사유 남편의 외도 및 폭행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는 정말 용기를 내서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결국 그 서류는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며불며 매달렸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며 온 집안이 정순을 설득했거든요. 그 시절엔 이혼한 여자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정수는 서류를 품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용기가 좀 더 있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50년 동안 숨겨두었던 이 서류가 이제 와서 다시 정순 앞에 나타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순자가 찾아온 것 같았죠. 정순아, 집에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들어와. 정순은 서둘러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순자는 정순의 표정을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순은 잠깐 망설이다가 순자에게 이혼 서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산 친구였고 정순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뭐라고? 50년 전 이혼 서류를 지금 찾았다고? 순자는 깜짝 놀라며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그때 찢어버리지 못하고 숨겨뒀던 거야. 아이들 때문에. 순자는 정순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만호 그 인간이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순자야. 언니, 이제라도 마음대로 살아야지. 평생 맞고 살았으면 됐잖아. 70이 되도록 눈치만 보며 살 거야? 순자의 말에 정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5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산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언니 나이가 많으면 어때?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만호 그 인간이 언니한테 한 게 뭐가 있어? 고마워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순자의 말이 정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만호는 정순에게 감사 인사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혼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다 컸어. 이제 언니 인생을 생각해야 해. 그리고 언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마음이 편하잖아. 정수는 순자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 서러움,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까지. 순자야, 나 이혼을 하고 싶어. 만호의 칠순날에 공개적으로 이혼을 선언하고 싶어. 순자는 정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언니. 이제라도 언니 인생을 되찾아. 내가 도와줄게. 정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50년 만에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죠. 순자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혼 결심을 굳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70평생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아온 정순에게 법적인 절차는 너무나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정순은 용기를 내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정순을 맞이했는데 처음엔 정순의 나이를 보고 의아해하는 기색이었죠.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혼 상담이요? 혹시 자녀분이 대신 오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이혼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정수는 50년 전 작성한 이혼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그 서류를 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이 서류는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50년 전이에요.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못 냈지만 이제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말했습니다. 서류만 있으면 바로 이혼 가능합니다. 증인도 충분하고요. 특히 이렇게 오래된 기록이 있다면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고려하셔야 해요. 50년 동안 가정에 헌신하셨으니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혼이 가능하다니요.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변호사는 정순의 결심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아이들에게 남길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세 자녀 모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엄마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놀랄 거야. 하지만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고 싶단다. 5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편지를 쓰면서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실에서 만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야, 내 칠순 잔치 때는 말이야. 정순이는 그냥 들러리나 서게 할 거야.
평생 나한테 얹혀 살았으면서 잔치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더라고. 정수는 문틈으로 만호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순이는 원래 그런 여자야. 욕심도 없고 말도 없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산 거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는 계속해서 정순을 비하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잔치 음식도 정순이가 다 준비하게 할 거야.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손님들하고 인사만 하면 되고. 정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들러리라고? 평생 얹혀 살았다고? 정수는 찬물 한 컵을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깜짝 놀랄 선물을 준비해주지. 그날 밤 정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모든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혼 선언을 하는 겁니다. 만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말이죠. 며칠 뒤 정수는 만호가 외출한 사이 잔치 준비를 하면서도 자신만의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죠. 정순아, 잔치 음식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만호가 집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잘해. 그런데 너는 그날 너무 나서지 마.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튀면 안 돼. 알겠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주인공이 될 거야. 만호는 정순의 순종적인 모습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정순이는 말 잘 듣는다니까. 평생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정수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50년간 쌓인 분노와 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두 번째 만남에서 정수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준비도 필요했거든요. 어르신, 정말 공개적으로 하시겠어요? 조용히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니에요. 5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나를 무시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죠. 변호사는 정순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호야,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칠순 잔치가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야. 칠순 잔치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만호의 횡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순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정순아, 잔치 음식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손님들한테 창피 당하기 싫다고 했잖아. 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떡도 주문했고 과일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만호는 정순의 대답을 듣고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음식은 손님상에 올리지 마라. 창피하니까. 정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음식은 누가 준비하나요? 내가 호텔에서 따로 주문할 거야. 너는 그냥 뒷정리나 해. 손님들 앞에 나서지도 말고.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음식을 해왔는데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내 솜씨를 친구들이 다 알고 있거든.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정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은 내가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기지만 내일은 달라질 거야라고 다짐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만호의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잔치 준비를 점검하러 온 거였죠. 정수는 차와 과자를 준비해서 내놓았습니다. 만호야, 정순이가 여전히 젊어 보이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만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젊어 보이긴 뭘. 이제 늙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어. 그래도 50년 동안 집안일 다 했잖아.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뭐가 있어. 밥하고 빨래하고. 요즘 세상에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만호 앞에서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만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순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정순이 고생이 많아. 만호 그 친구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워낙 성격이 그래서.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50년 동안 집안 꾸려온 게 어디 가겠어. 만호가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동정 어린 시선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저녁 무렵 큰아들이 잔치 준비 상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수는 아들에게 편지를 건네주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버지 잔치 준비 힘들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만호가 아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정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호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자상한 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정순에게만은 언제나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잔치 당일에 엄마가 너무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걱정 마라. 엄마는 뒤에서만 도와주면 돼. 주인공은 아버지니까. 큰아들이 돌아간 뒤 만호는 정순에게 더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잔치 당일에는 검은색 옷 입어. 너무 화려하면 안 돼.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뒤쪽에 서 있어. 네, 알겠어요. 아, 그리고 인사말도 준비하지 마. 어차피 내가 할 말도 없을 거고 말실수하면 곤란하니까. 정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좋아. 인사말 안 하라고? 그럼 정말 특별한 인사말을 준비해 주지. 밤늦게 정수는 혼자 앉아서 잔치 당일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만호가 가장 우쭐해하는 그 순간에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 남편이 가장 원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더욱 기고만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으며 신이 나 있었거든요. 정순아, 내일이 잔치야. 제대로 해야 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네, 걱정 마세요. 평생 기억에 남을 잔치로 만들어 드릴게요. 만호는 정순의 말을 듣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점심시간에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의 마지막 준비 상황을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언니, 내일 정말 할 거야? 응, 이제 돌이킬 수 없어. 50년 동안 참았는데 하루만 더 참으면 돼.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야. 정수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용기도 못 냈을 거야. 저녁 무렵 정수는 마지막으로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사람과의 50년 인연이 끝나는 거죠. 미움과 동시에 묘한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어요. 만호는 내일 잔치 생각에 들떠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수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내일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잔치 전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50년간 쌓인 모든 것이 폭발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만호가 술 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과 집에서 마지막 술자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웃음소리와 함께 정순을 비하하는 말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내일 잔치에서 정순이 표정 좀 봐라. 분명 울상일 거야. 왜? 남편 칠순이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주목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평생 나 뒤에만 서 있었으니까. 정수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거실로 나갔죠.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만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순을 째려봤습니다. 뭔 할 말이 있어? 내일 잔치 때문에 뭐 불만이라도 있어? 친구들은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만호가 만류했습니다. 괜찮아, 앉아있어. 어차피 할 말도 별거 없을 거야. 정수는 만호 앞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 번도 진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화? 뭔 대화를 해?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우린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나요? 만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스러웠던 거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술이라도 마셨어? 아니에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50년 동안 우리가 부부로 산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었나요? 만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니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정순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친구들 앞에서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해? 저는 정말 알고 싶어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호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랑? 그딴 건 처음부터 없었어. 결혼이라는 게 사랑해서 하는 줄 알았어? 그냥 살림하라고 데려온 거지.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50년 동안 저는 뭐였나요? 뭐긴 뭐야 하녀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내 역할이었잖아. 친구들도 만호의 말이 너무 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우리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 수는 없을까요? 만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다르게? 이제 와서 뭘 받고? 너 같은 여자랑 평생 산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내일 잔치 끝나면 당장 이 집에서 사라져. 여보, 여보는 무슨 여보야. 이제 그런 소리도 듣기 싫어. 5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50년간 쌓인 서럽고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를 떴고 만호는 정순을 내버려 둔 채 잠자리에 들어버렸습니다. 정수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게 다였구나. 그때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아들의 딸 25살 손녀 은지가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은지는 위층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은지가 정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깼구나. 미안해, 시끄럽게 해서. 할머니, 괜찮아요? 은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은지야. 할머니는 전혀 괜찮지 않아. 은지는 정순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아빠도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신다고. 정수는 손녀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혼자 살아볼 거야. 혼자요? 응,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지 해보고 싶어. 50년 동안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단다. 은지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모두 할머니 편이에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은지야, 할머니가 행복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져요. 평생 할아버지 눈치만 보며 사시는 거 보기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수는 손녀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은지야, 할머니가 내일 큰 결정을 할 거야. 모두들 놀랄 거야. 무슨 결정이요? 그건 내일 보면 알 거야. 하지만 할머니를 믿어줄래?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어떤 결정이든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정순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사랑 없는 인생은 끝내야 해. 그날 밤 정수는 평생 가장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새벽 5시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만호의 칠순 잔치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정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손녀 은지가 내려왔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할머니와 이야기했는데도 일찍 일어났더군요. 할머니, 안 주무셨어요? 아니야, 잘 잤어. 오히려 오랜만에 개운하게 잠들었단다. 은지는 정순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울었는데도 정순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괜찮아, 은지야.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졌어. 이제야 진짜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정수는 은지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오늘 용기 있는 일을 할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놀라지 말고 할머니를 믿어줘.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란다. 은지는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언제나 할머니 편이에요. 고마워, 은지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 아침 식사 시간에 만호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칠순 잔치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정순아, 오늘 옷은 뭘 입을 거야? 어제 말한 대로 검은색으로 준비했지? 네, 준비했어요. 그리고 잔치에서 너무 나서지 마. 인사도 간단히 하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평생 기억에 남을 인사를 준비했어요. 만호는 정순의 순종적인 모습에 만족해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이제야 철이 들었네. 만호가 세수하러 간 사이 은지가 정순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큰일 하실 거죠? 정순은 손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은지야. 오늘은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오전 중에 정순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고 아이들에게 쓴 편지들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봤죠. 오늘 제 남편이 가장 원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결연했죠.
점심시간 즈음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였어요. 언니, 정말 오늘 할 거야? 응,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어젯밤 만호가 한 말을 들었더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 무슨 말을 했는데? 정수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순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듣고 나서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50년 동안 헌신한 언니한테. 이제 알았어, 순자야. 나는 그 사람한테 아내가 아니라 하녀였던 거야. 그런데 더 이상 하녀로 살고 싶지 않아. 순자는 정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용기 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고마워, 순자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결심도 못했을 거야. 오후 2시 정수는 잔치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만호가 시킨 대로 검은색 한복을 입었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만호와의 결별을 상징하는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70세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습니다. 정순아,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사랑 없는 인생은 끝내야 해. 정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짜 자신을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3시가 되자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까지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곧 이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해드리니까.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으실 거니까. 아이들은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4시가 되자 호텔로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만호는 새 양복을 입고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자, 출발하자.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정수는 가방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그리고 동시에 최악의 날도 될 거고. 차에 타면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온 동네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곧 이 모든 것과 작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화려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호 선생님 칠순 축하합니다. 정수는 그 현수막을 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호가 생각보다 훨씬 성대하게 준비한 거였거든요. 만호 선생님 칠순 축하합니다라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고 둥근 테이블 10개에 하객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와,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게 준비하셨네요. 큰아들이 감탄했습니다. 만호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평생 쌓은 인맥이 어디 가겠어. 정수는 뒤따라 걸으며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만호의 회사 동료들, 동네 친구들, 친척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 신문사 기자도 보였고요. 어머, 정순 아주머니. 한 하객이 정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네,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정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오후 5시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만호를 소개했고 만호는 주테이블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는 만호가 지시한 대로 뒤쪽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만호 선생님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만호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즐기세요. 곧 모든 게 바뀔 테니까. 첫 번째 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호의 오랜 친구가 나와서 그동안의 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만호는 정말 성실한 남자입니다. 특히 가정적이어서 부인을 무척 아껴주죠.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정적이라고? 부인을 아껴준다고? 만호가 평소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사는 회사 후배가 했습니다. 만호 선배님은 항상 아내 자랑을 하셨습니다. 50년 동안 내조를 잘해줘서 고맙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정순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호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건지. 하지만 정수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호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술도 몇 잔 마셔서 기분이 더욱 좋아진 상태였죠. 야, 정말 오늘 기분 좋다. 이런 날이 또 있을까? 만호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팔순도 이렇게 해야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자고. 만호는 정순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도 한잔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주인공이신 만호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만호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만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칠순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제 옆에서 50년 동안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순을 찾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정수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만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건 다 아내 덕분입니다. 이 여자는 그냥 제 하녀 같은 존재였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객들도 만호의 말이 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제게 대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길들여진 개 같달까요? 하하. 이제 연회장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정순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큰아들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술에 취해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여자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그게 다예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정순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만호도 깜짝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뭐야, 정순아? 왜 일어나? 정순은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5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였지만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정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순아, 뭐 하는 거야? 내려와. 만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만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만호 씨.
오늘 제가 당신께 가장 원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무슨 선물? 정수는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내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 전부터 준비한 이혼장입니다. 오늘부로 당신과 저는 끝입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호는 그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50년 동안 당신의 하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만호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달려갔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쓰러진 만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보여드렸네요. 만호가 쓰러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만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언어장애라고 설명했죠. 정수는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가라고 했지만 정수는 단호하게 거절했거든요. 엄마, 그래도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미 그 사람과 끝났어. 이제 남남이야. 둘째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그래, 50년을 살았지.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정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진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생 아버지 그늘에 가려져 살던 엄마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막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걱정하지 마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70이 늦은 나이는 아니잖아. 그때 손녀 은지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정순은 은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내가 용기를 줘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어. 사흘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만호는 휠체어에 앉아서 왔는데 여전히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는 많은 걸 표현하고 있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정순 여사님께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50년간의 헌신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뒤 만호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목소리도 어느 정도 돌아온 상태였죠. 정순이 짐을 꾸리고 있는 걸 보고는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순아. 만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짐을 꾸리던 손을 멈추고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뭘 말씀하시려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너를 괴롭힌 죄인이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이제야 알았나요? 하지만 전 자유를 택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 같은 여자를 평생 곁에 두고도 몰라봤구나. 만호는 정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순은 그 손을 피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순아, 다시 한 번만.
내가 달라질게.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변화를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50년이면 충분했어요. 만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수는 짐을 다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몇 벌의 옷가지와 개인적인 물건들, 그리고 아이들 어릴 적 사진들이 전부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정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손녀 은지가 정순의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고마워, 은지야. 하지만 할머니는 혼자 살아볼 거야. 아직 할 일이 많거든. 정수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했거든요. 택시에 타면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바다로 가주세요. 가장 가까운 바다로요. 1시간 뒤 정수는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바람에 50년간 쌓인 모든 상처들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정수는 그 문자를 보고 또 웃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다에서 돌아온 정수는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파트였어요. 정수는 그 집에 들어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50년을 참았으니 이제는 내 시간이야.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정수는 그 모든 가능성들이 기대되었습니다. 해방의 아침이 밝았습니다.